비오는 공원 벤치에 흰 머리의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정이야.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정희의 얼굴. 도윤 씨, 정희의 입에서 도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당신 이름은 아직 잊지 않았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도윤과 정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죠. 66의 이도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도윤은 공원 입구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매일 걷는 길이니까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늘 앉는 그 자리였어요. 나무 그늘이 드리운 곳, 햇살이 적당히 스며드는 곳. 도윤은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신문을 읽으러 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의 시선이 벤치 옆 나무에 머물렀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이 피는 나무였죠. 윤정이가 좋아하던 나무였습니다. 이 벤치, 내가 좋아하던 자리였지.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말이었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치 정희가 언젠가 대답해 줄 것처럼요. 15년 전 헤어진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나무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유였어요. 자존심.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집이 셌고 정희는 자존심이 강했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싸웠어요. 작은 일로 다퉜습니다. 밥이 짜다, 방이 더럽다, 돈을 아껴야 한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쌓이고 쌓였죠. 어느 날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죠. 도윤은 대답했어요. 좋소. 그러시오.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이후 도윤은 단 한 번도 정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단 한 번도 다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살았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죠. 회사 동료들과도 은퇴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혼자였어요. 매일 아침 이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벤치 옆으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고 웃으며 걸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죠. 정희와 처음 만났을 때 정희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그때 도윤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희는 은행 직원이었죠.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정희의 웃음이 좋았어요. 목소리도 좋았고 손도 예뻤습니다. 도윤은 일주일 만에 청혼했죠. 정희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열심히 일했고 정희는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주말이면 함께 이 공원에 왔습니다. 바로 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정희가 김밥을 싸오면 도윤은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매년 봄마다 여기 오기로 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도윤은 승진을 못했어요. 월급은 제자리였고 스트레스는 쌓였죠. 집에 오면 화를 냈습니다. 정희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정희도 지쳤습니다. 은행 일도 힘들었거든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쯤 지나면서 공원에 오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바빴습니다. 주말이면 각자 쉬었죠. 함께 있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정희가 이혼을 말했을 때 도윤은 막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도윤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오히려 큰 집이 더 외로웠거든요. 도윤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조깅하는 젊은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도윤만 빼고요. 가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재혼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나처럼 혼자일까? 하지만 도윤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벤치 옆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곧 꽃이 필 겁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하얀 꽃이요. 도윤은 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지금 어디 있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사실 도윤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으면 정희 생각이 났어요. 정희가 차려주던 저녁밥, 정희가 틀어주던 텔레비전, 정희의 목소리. 도윤은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66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죠. 젊었을 때는 이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잃어버린 사람 하나 붙잡지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사과였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방해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도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았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내일도 이 벤치에 올 겁니다. 매일같이요. 공원을 나서며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햇살 아래 조용히 놓인 벤치. 정희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올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정희를 기다릴 겁니다. 비록 정희는 오지 않겠지만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7시에 공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도윤은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벤치로 가려던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 공고가 붙어 있었죠. 도윤은 습관처럼 게시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 안내, 중고 자전거 판매, 반찬 배달 광고. 도윤은 무심히 훑어봤어요.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지역신문 기사였어요. 누군가 오려서 붙여놓은 것 같았죠. 구치매 여성 실종, 가족 찾습니다.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기사 옆에 붙은 흑백 사진. 도윤은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의 여자,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게시판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 15년 만에 본 정희의 얼굴. 너무나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정희였어요. 코의 모양, 입술의 선, 귀의 형태.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 구지역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동하숙촌 인근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은 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치매. 정희가 치매라니. 실종됐다니. 도윤은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치매 환자였고 일주일째 실종 상태였습니다. 15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어디 있었을까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왜 치매에 걸렸을까?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사에 적힌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 후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저기요. 게시판에 붙은 실종자 공고 받는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아, 실종자 건이시군요. 혹시 실종자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제 전처입니다. 전처시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도윤입니다. 실종자는 윤정희예요.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확인해 보니 실종자의 성함과 일치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족 관계가 아니라면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전 배우자에게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전처란 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답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혹시 실종자의 현재 가족이나 보호자를 아신다면 그쪽으로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을 모릅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꼭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정희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 정희와 도윤은 완전한 남이 됐던 겁니다. 도윤은 게시판 앞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도윤은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
동하숙촌 인근. 거기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로 하숙촌 위치를 검색했어요. 여기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멀지 않았죠. 도윤은 게시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기다려, 정이야. 내가 찾을게. 도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정이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번엔 지킬 겁니다. 반드시요. 도윤은 게시판에서 기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가 느껴졌죠. 정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벤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앉지 않을 겁니다. 정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이 생겼어요. 정의를 찾는 것.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정의를 향해서요. 버스는 30분을 달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그랬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요? 하숙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 오래된 단층 집들, 녹슨 대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빨랫줄에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실례지만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봤어요. 일주일쯤 전에 여기 오셨던 것 같은데.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기 골목 안쪽이요.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길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사진관 쪽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저 골목 끝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거든요. 도윤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슈퍼를 나섰어요. 골목 끝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렸죠.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추억 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죠.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어요. 사진관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컬러 사진, 모두 옛날 사진들이었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진관 주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분. 알아요. 여기 자주 오셨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주 오셨다고요? 네. 지난 몇 년간 가끔씩 오셨어요. 처음엔 멀쩡하셨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늘 누굴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도윤 씨라고 그분이 오면 이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도윤을 기다렸다니. 15년 동안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 씨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른 봉투였죠.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 씨가 오면요. 주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느껴졌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랬지만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도윤과 정이었습니다. 공원 벤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3일. 이혼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공원에 갔던 날이었죠. 사진을 찍자고 한 건 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정이가 졸라서 찍었죠.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이는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요. 도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습니까? 일주일 전쯤이요. 그날도 여기 오셔서 한참 앉아 계셨어요. 벤치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 벤치요. 공원 벤치요? 네. 자꾸 그 벤치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도윤 씨를 거기서 만나야 한다고. 주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벤치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기억하나 봐요. 사랑했던 곳을요. 도윤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젊은 도윤과 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감사합니다. 도윤은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은 공원을 떠올렸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정희가 거기 있을지도 몰랐죠. 도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만나야 했어요. 15년 만에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세상을 가렸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정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서요. 도윤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곧 만날 겁니다. 반드시요. 버스가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내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죠. 도윤은 공원 입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이 없었어요. 비 때문이었죠.
도윤은 벤치를 향해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늘 앉던 그 자리.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벤치가 보였어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의 여인이었죠. 비를 맞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낯선 듯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빗물에 젖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죠.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정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정이의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정의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랑했던 그 눈이었죠. 정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했습니다. 도윤 씨? 정의의 입에서 도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정의야, 정말 너야?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갔죠.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더듬거리면서요. 근데 당신 이름은 아직 잊지 않았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벤치 앞으로 다가가 정의 옆에 앉았어요.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도윤은 정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온기를 전하려 했어요. 정의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였죠. 정의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한 건 나지. 도윤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다시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나 여기 오려고 했어요. 이 벤치예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왜 여기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나야. 나를 만나러 온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의의 기억은 흐릿했어요. 안개 속 같았습니다. 당신 손 따뜻해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우리 여기 자주 왔었나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혼하고 매주 여기 왔어. 이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구나. 정의가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슬펐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도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함께했던 20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이름만은 기억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의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정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미소였어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상의를 벗어 정희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정희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어요. 감기 걸리겠어. 이거라도 걸치고 있어. 당신은요? 나는 괜찮아. 도윤이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늙었고 지쳤고 상처받았죠.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정희야, 우리 일어나자. 병원에 가야 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여기 있어요. 이 벤치가 편해요. 알겠어. 조금만 더 있자. 도윤은 정희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정희가 고개를 도윤의 어깨에 기댔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정희를 안았습니다. 도윤 씨, 응? 고마워요. 나 찾아줘서. 정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정희를 꼭 안았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요. 춥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도윤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정희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정희야, 이제 가자. 따뜻한 데 가서 쉬어야 해. 도윤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도윤이 붙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나섰습니다. 함께요.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부축해 내렸어요. 정희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죠.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이고 일주일 동안 실종됐었다고요. 간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보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곳이 무서운 듯 했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정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말아달라는 듯이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정희를 진찰실로 데려갔습니다. 도윤도 따라 들어갔죠. 의사는 정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뭔지,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정희는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름만 겨우 기억했습니다. 의사는 도윤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전처입니다.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츠하이머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냉정했습니다. 차갑게 들렸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말기라고요? 네. 증상을 보니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기억력은 거의 상실됐고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 안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몇 달, 아니 몇 주. 15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곧 영원히 헤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기 알츠하이머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없어요.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진행을 늦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의사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입원이 필요하시면 병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도윤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죠.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왜 진작 찾지 않았을까요? 15년이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도윤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한참 후 병실이 준비됐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병실로 옮겼어요. 깨끗한 병실이었습니다. 흰 침대, 흰 벽.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겠죠. 도윤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바라봤어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도윤 씨,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좀 쉬어야 해. 아, 그렇구나. 정희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도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도윤 씨,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어요. 응? 우리 옛날에 부부였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20년 동안 부부였어. 그랬구나. 우리 행복했나요? 도윤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초반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엔 불행했죠. 싸우고 미워하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 아주 많이.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얼굴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희가 도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그때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어요. 당신 밥 차려줬을 텐데. 따뜻한 밥.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자존심 부리지 말고 진작 찾아갔어야 했어. 15년 동안 너 혼자 고생했잖아. 미안해, 정희야. 정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정희의 손을 적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잠들었어요.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정희를 지켰습니다. 밤새도록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보고 싶었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정희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희를 보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어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죠. 기적처럼요. 도윤 씨, 정희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여기 있어. 고마워요. 나 찾아줘서.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당연한 거야. 내가 늦었지.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희 앞에서 강해야 했습니다. 도윤 씨, 나 피곤해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정희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정희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아주 약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정희를 살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죠.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희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정희 곁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사랑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사랑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들은 것 같았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자존심 부리지 말고 더 잘할걸. 너한테 더 잘해줄걸. 해가 기울었습니다. 병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비췄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고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정희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어요. 도윤은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정희를 위해서요. 잘 가, 정희야. 다음 생에는 꼭 더 잘할게. 약속해. 도윤이 정희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의 곁에서요.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이틀 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언제 준비한 걸까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빨뚤했어요. 정희가 힘들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았죠. 도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 나 당신 미워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아프게 돼서 미안해요. 다음 생에도 또 당신 아내로 살고 싶어요. 꼭이요. 사랑해요. 도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도윤과 정희가 결혼할 때 낀 그 반지. 금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정희는 이혼 후에도 반지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요.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정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정희야. 날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어요.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정희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그곳으로요.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반지를 바라봤어요.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정희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죠. 어디선가 정희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요. 정희야,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도윤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알겠다고, 꼭 만나자고요. 도윤은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정희와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요 속에서 도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남긴 사랑이 함께였으니까요. 반지를 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도윤이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정희는 젊었습니다. 20대의 정희였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반지를 쥐고 있었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희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여자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도윤 씨이십니까?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희 언니의 여동생입니다. 윤정아라고 해요. 정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을 마주봤어요.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너무 늦었네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정희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10년 동안 언니를 못 봤어요. 언니가 연락을 끊었거든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정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죠. 도윤 씨, 할 말이 있어요. 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늦었지만요. 도윤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15년 전 언니가 도윤 씨와 이혼한 일 아시죠? 네, 압니다. 언니는 당신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정아의 말에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큰 병에 걸렸어요. 자궁암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고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몇 천만 원이 필요했죠.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암에 걸렸다니 전혀 몰랐어요. 정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때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적고 스트레스 받는 거 언니가 다 알았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병원비 때문에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무서웠대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일부러 싸우고 일부러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희가 일부러 떠났다니. 도윤을 위해서요. 언니는 이혼하고 혼자 병을 이겨냈어요.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았죠. 돈은 제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언니는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헤어졌으니까요. 정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후회했대요. 이혼하지 말걸, 솔직하게 말할걸.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정아가 뒤따라 나왔죠. 도윤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뛰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도윤은 벤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아팠는지, 날 위해 떠난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 도윤은 땅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끝까지 나를 위해 떠난 거였구나. 15년 동안 원망했어. 널 미워했어. 하지만 잘못은 다 내가 한 거였어. 정아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이 우는 것을 지켜봤죠. 도윤은 벤치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희야, 들리니? 사랑했어. 진짜 사랑했어. 미안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도윤의 외침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도윤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 후회, 그리움, 사랑.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어요. 정아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죠.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빛이 공원을 물들였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에 쥔 반지를 봤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언니는 행복했을 거예요.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도윤 씨를 만났으니까요. 언니가 평생 바랐던 일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정희는 행복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도윤을 만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도윤이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미소 지었어요. 언니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끝까지요. 정아가 일어섰습니다. 도윤에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도윤은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반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정희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해, 정희야. 끝까지 사랑할게. 도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정희에게 닿았을 거예요. 분명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장례를 모두 치렀어요. 작은 추모식만 열었습니다. 도윤과 정아, 그리고 몇몇 이웃들만 참석했죠. 정희를 화장했습니다. 도윤은 유골함을 받아들었어요.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죠. 언니를 어디에 모실 생각이세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공원을 바라봤어요. 정희가 좋아하던 곳에 모시고 싶어요. 공원 벤치 근처에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공원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를 기리는 작은 명패를 벤치에 붙이고 싶다고 했어요. 관리소 직원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예외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며칠 뒤 작은 명패가 벤치에 붙었습니다. 노쇠로 만든 명패였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정이 늘 이곳에서 봄을 기다리던 사람. 도윤은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씨가 선명했어요. 정희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원히 남을 이름이었죠.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 옆에 앉은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왔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희가 함께였으니까요. 명패가 거기 있었고 정희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왔어. 도윤은 매일 인사했습니다. 명패를 닦아줬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요. 꽃도 가져왔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였어요. 벤치 옆에 놓아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공원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도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죠. 마치 눈처럼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어요.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큰 눈망울로 도윤을 바라봤죠. 네, 뭐니?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명패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 그분은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이름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내가 평생을 미안했던 사람이란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안했던 사람이요? 응. 사랑했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줬지. 그래서 평생 미안했단다.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분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 많이 사랑해줬어. 끝까지.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매일 보고 싶단다. 그럼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를요. 아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도윤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정의가 저기 있을까요?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고마워, 꼬마야. 도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뛰어갔어요. 엄마에게로요. 도윤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정이야, 들리니? 미안해. 사랑해.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죠. 정이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정이가 남긴 결혼 반지였어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딱 맞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낀 반지였죠. 벤치 옆 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정이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바람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무릎 위에 떨어졌죠. 도윤은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고 하였어요. 정이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도윤이 꽃잎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꽃잎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더 높이, 정이에게 닿을 때까지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부럽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행복했으니까요. 정이와 함께였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석양빛이 공원을 물들였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명패가 빛났어요. 정이의 이름이 석양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정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명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햇살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이의 온기 같았습니다. 잘 있어, 정이야. 내일 또 올게.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명패를 한 번 더 쓰다듬고 돌아섰어요. 천천히 공원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또 올 테니까요. 매일 올 겁니다. 정이를 만나러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정이가 함께 걷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이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명패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을 비췄죠.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사랑은 계속된다고. 도윤과 정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질 거라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축복처럼.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웃었어요. 정이도 웃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요. 고마워, 정이야. 사랑해. 도윤의 마지막 인사가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공원에는 명패 하나가 남았습니다. 윤정이.
늘 이곳에서 봄을 기다리던 사람.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영원한 봄이요. 도윤과 정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했던 기억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